그냥 이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들이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자,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얼마가 있으면 그래도 불행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면은 한 70% 정도 행복하신가요? 그러니까 4, 5천 정도면은 뭐 어쨌든 어느 정도의 관계 욕구도 충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에게 행복에 대한 기준을 계속 주입당하지 마시고요. 행복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무엇인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신 기기를 사는 이유,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 유튜브 쇼츠에 이제 저희가 중독이 되는 이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뭘까요? 근원은 사실 쉽죠. 저희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도파민 분비라도 처음에 디자인된 이유는 저희 뇌가 저희 생존을 위해서 저희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탕을 먹는 이유, 비만이 생기는 이유, 당뇨가 생기는 이유, 유튜브 쇼츠에 중독되는 이유도 사실은 본래의 목적은 뇌는 이제 도파민을 늘림으로써 이제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 인간은 그 도파민이 주는 그 쾌락, 그 행복감, 이런 것들을 호르몬적으로 느끼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계속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저희의 프로그램이 3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거의 기준이 그냥 다를 뿐이에요. 이 행복에 대한 기준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행복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게 저희가 가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불행이 커지는 이유가 돈과 행복의 상관성을 이제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뭐 식사를 대접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얼마를 드리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뭐 고급스러운 건 아니겠지만 그냥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 뭐 한 1, 2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얼마면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나요? 뭐 삼겹살을 먹든 스테이크를 먹든 상관없습니다. 뭐 5에서 10만 원 정도요? 이런 구체적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기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이런 구체적인 숫자는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 기준으로 보자면 그럼 얼마가 제가 있으면 사치스럽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뭐 오마카세를 한다고 하면은 뭐 몇십만 원 정도 들겠죠.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오마카세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몇십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먹는다는 거를 기준으로 정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에는 배는 부르게 먹을 수 있고, 뭐 맛이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도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면 좀 더 특별한 걸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 정도면 정말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더 다른 거를 바라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은 그럼 얼마를 들이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자,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얼마가 있으면 그래도 불행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배는 굶지 않을 수 있나요? 그 얼마 정도면은 한 70% 정도 행복하신가요? 그리고 얼마 정도면은 한 90% 정도 행복할까요? 이거는 거의 사치죠. 그러니까 삶에서 90% 정도의 순간들을 즐길 수 있다는 거는 사치죠. 그러니까 그럼 얼마가 있으면 그런 행복의 사치를 누릴 수 있나요? 그 얼마가 있어야지 본인이 이제 행복이 극대화되는 건가요? 그냥 저희가 계속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버는데 그럼 나는 덜 행복한 게 아닐까? 라고 정의를 내리면은 저희가 얼마를 벌더라도 그 얼마보다 더 버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 이 레인지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저희가 스테이크를 먹고 있어요.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족스러웠습니다. 먹고 있는 게. 근데 이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은 남의 스테이크는 어떻지? 남의 스테이크는 어떤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어떤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상의 스테이크가 나오더니 이것 때문에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먹는 고급 음식이 그냥 5에서 10만 원 뭐 스테이크 정도 먹는 거다. 그러면은 그냥 나는 고급스럽게 지금 살고 있다. 나는 정의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정의가 안 돼 있으면은 내가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데도 남의 스테이크는 한 50만 원 되던데 이게 더 맛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는 불행한 건가? 자, 나는 고급스러운 게 아니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남이 50만 원짜리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면 되는 거지 남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목적, 그냥 행복을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비교를 함으로써 저의 행복을 낮추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 건데 돈이랑 비교를 하면서 저의 행복도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자살률이 1위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이런 거에 대한 객관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게 뉴스를 보시면은 전쟁이 계속 나죠. 그리고 비행기도 계속 추락하죠. 산사태도 계속 나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계속 있죠. 이게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전쟁, 산사태, 사건 사고가 90%라는 걸까요? 자, 이거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정말 부자거나 정말 가난하거나 아예 무일푼이거나 아예 그러니까 100억 부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뉴스거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컨텐츠를 이런 걸로 찍는 것 뿐이에요. 저희 주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하는 것처럼 다 가난하고 다 부자,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원래 행복은 이 중간에 있는 건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로 가지 않으면은 가난하다, 가난한 거는 불행한 거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극단에 있는 것들이 이슈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거는 보통 이슈가 되지 못하니까요.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대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어떤 욕구를 충족을 해야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보통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건 다들 아시죠? 자, 그러니까 맨 밑에는 이제 생리적 욕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거, 그리고 뭐 사랑과 소속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알더포의 이얼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이거를 단순화시켰어요. 근데 이 단순화시킨 버전이 저는 훨씬 생각하기에 이제 편리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안전 욕구나 생리적 욕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축약을 시켜 놓은 겁니다. 저희는 이걸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인 존재 욕구의 충족에 대해서부터 한번 봐보죠. 이 존재의 욕구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킬 수 있는, 뭐 먹고 자고 기본적인 이제 안전지대가 마련이 되면은 존재적인 욕구는 이제 충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존재 욕구 충족을 위한 비용은 사실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오마카세, 명품, 차 이런 거는 사실 관계 욕구, 심리적인 욕구지 존재 욕구는 아니에요. 제가 오마카세를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명품도 사실 자존감이나 다른 사람들의 비교 이런 데서 나오는 사치품이지 필수적인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레지던트 이블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 다 좀비가 됐어요. 황무지가 됐죠. 여기서는 다이아몬드는 아무도 안 찾죠. 다이아몬드는 이 다이아몬드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의 저희의 행복이 1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존재 욕구의 충족은 사실 저희가 최저임금만 받아도 존재 욕구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잘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지대는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한 요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고 그냥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이제 이러이러한 욕구들이 있고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때 보통은 이제 얼마 정도의 돈이 들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도의 돈을 벌면은 이 정도 행복하면 된다. 남들과 비교를 안 해도 된다. 그냥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본인의 기준만큼 행복하면 된다. 남들이 오마카세를 먹든 그러니까 외제차를 타든 그러니까 나의 행복과는 원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제 유튜브의 정체성을 말씀드리자면은 코딩 채널도 아니고 IT 채널도 아닙니다. 제 유튜브의 목적은, 제가 하는 모든 서비스의 목적은 이게 돈이 됐던 자기 실현이 됐던 행복에 대한 객관화가 됐던 사업을 하는 게 됐던, 저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기 실현을 하면서 이제 충분한 돈을 벌고 그걸로 행복도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그거에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채널입니다. 이거 보시고 만약에 자기가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러면은 뭐 개발자 되시면 됩니다. 개발자 되시면 뭐 이 정도는 그냥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욕구의 충족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 사이에서 이제 행복을 느끼고 감정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이제 내면화를, 본인의 심리를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 경제력의 행복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객관화, 구체화가 되면은 원래는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영원히 이제 행복이라는 거에 도달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한 것처럼 행복에 대한 객관화가 되지 않고 계속 남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 심리학에서는 이제 내면화라고 하는데 이런 심리적인 고통, 트라우마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객관적인 행복이 아니고 본인의 트라우마가 있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결핍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결핍이 어떤 자존감 하락이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의 왜곡 뭐 이런 걸로 나타나면은 이제 이거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이제 관계에 문제가 있다, 연인한테 계속 집착을 할 수도 있겠죠. 계속 연락을 한다던가 뭔가 독립적이지 못하던가 뭐 이런 것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이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계속 뭔가 객관적이지 않고 나는 명품차를 타야만 마음이 편해, 명품차를 타야만 자존감이 올라가, 이런 경우라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심리적인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현금이 몇십억씩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그냥 그 소득 수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시면 돼요. 하지만 감당이 안 되는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명품을 사거나 외제차를 사거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심리적인 기제지 돈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심리적인 어떤 결핍감이 있어서
그 결핍을 그냥 눈에 보이는 돈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불행한 겁니다. 얼마가 있어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불행해요. 그러니까 4, 5천 정도면은 뭐 어쨌든 어느 정도의 관계 욕구도 충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로 보시면요. 그러면 한 뭐 정도 관계 욕구의 충족도 할 수도 있겠죠.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고 친구들 만나고 연인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기는 관계 욕구에서는 연인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 안에서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4, 5천이 있으면은 60%는 행복하다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고 그냥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0만 원 만드는 법 찍었잖아요. 1,000만 원 만드는 법 찍으면은 이런 댓글이 달려요. 1,000만 원 너무 작다. 5천만 원으로 늘려라.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본인만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그냥 요새 컨텐츠가 막 1,000만 원짜리가 엄청 많네? 그럼 5천만 원짜리도 있네? 그러면 요새는 5천만 원을 벌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그냥 5천만 원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기준을 만드셔야죠. 그러니까 7, 80%까지는 본인이 실현 가능한 기준을 만드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행복도를 측정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먹어서 배부른 것처럼 저희가 어느 정도 행복한지 그게 객관화가 되면은 정말 행복을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이 넘었을 때부터는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 및 투자 소득, 사업 소득, 여기서 프리랜싱을 하던가 사업을 하던가, 자본 및 투자 소득은 제가 열심히 일해서 뭐 1억이라도 모았어요. 1억으로 10%만 놔도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계속 모아져 가면은 그 난이도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자본이 쌓일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투자랑 프리랜싱이나 사업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뭐 IT 사업 그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성장 욕구의 충족입니다. 자, 인간이라는 동물은 돈이 어느 정도 생기고 관계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더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더욱 그러실 거고요. 왜냐면 제가 항상 이런 자기 실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으신 분들일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지 비로소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제일 상위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키가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은 행복 추구의 일환입니다. 근데 행복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본인이 본인을 계속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에 필요한 그 돈이 얼마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럼 그 돈이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를 충족해 줌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의 지금 상황은 행복도의 어느 정도 레벨인지,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좀 더 만족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기준을 만드시고 그걸 목표로 하셔서 행복하시면 됩니다.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남들에게 행복에 대한 기준을 계속 주입당하지 마시고요. 행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